예,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 시각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시는 길에 뭐 차가 막히진 않던가요? 네. 예. 지금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역대 최대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5시 반 현재 주최 측 추산으로 65만 명, 경찰은 이제 25만 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지난번 광우병 사태 때 네. 한 70만 정도 모였다 그러는데요. 아마 유사일에 우리나라의 건국이후에 처음 만약에 100만이 모인다 그러면은 예. 최대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광화문은 과거부터 이 동학 때도 상소를 했던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네. 역사가 있는 곳이죠.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장소인데 만약에 100만이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예. 이것은 행동을 옮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오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냐 안 하냐 이거 그냥 응답하는 거지만 이거 자기가 직접 나가서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적 행동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100만이 이런 정치적 의사행동을 한다. 사퇴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국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여겨집니다. 네. 네. 오늘 집회의 규모와 강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지난번 광우병보다도 훨씬 이제 넘어설 것 같고요. 예. 지금 추세면은 주최 측 예상한 100만에 도달하거나 넘을 가능성도 있고 예. 경찰 측 추산으로도 지금처럼 늘어나면은 근 30만에서 40만 가까이 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숫자도 숫자지만은 이게 평범한 애국심이나 평범한 정의감을 가진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네.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아무런 불상사나 폭력 사태가 없다는 게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을 볼 때 저는 일찍부터 이게 단순히 최순실 사태 또 대통령에 대한 그 불신과 또 퇴진 요구 이것이 직접적으로 계기가 됐지만은 네. 그 전에 그 4.13 총선 때나 또는 그 이후에 벌어진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 마음속에 근본적인 사회 변화,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흐름이 민심이 이렇게 막 뚫고 올라오고 하는데 4.13 총선을 통해서 한번 올라왔는데 네. 그 눌러버리니까 네. 그것이 더 뜨겁게 가열되고 있어가지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터져나와서 사실은 뭐 이걸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서 교체가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겠고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그 이상으로 흔히 말하는 30년, 80년, 87년 체제를 완전히 낡은 체제를 끝내고 국회나 정치 학자들의 이론이 아니라 주권자들의 손으로 새로운 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광장에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것이 쉽게 수용이 안 되면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고 수행될 때까지 끝장을 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평화적으로. 네. 예. 그래서 이 집회가 오늘 이 분수령이지만은 그대로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어질 수도 있고 네.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전국적인 총파업이라든지 동맹회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요. 네. 막바지 가을 단풍놀이를 많이 가실 그런 때예요. 또 주말이고 해서 보통은 예년으로 따지면 뭐 저희가 뉴스를 하면서 고속도로 상황을 전하면서 하행선이 굉장히 막히는 단풍놀이 가시느라고. 근데 오늘은 거꾸로 상행선이 막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뭐 대규모 도심 집회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또 이제 우리 동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그런 집회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해외에서 아마 해외에서도 뭐 교민들하고 한다는 유학생들이 시국 선언하고 지금 촛불 집회한다라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상당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정말. 근데 저는 이번에 오늘의 이제 뭐 집회 과정 그리고 연이어진 여론조사에서의 5%를 유지하고 있는 문제, 그 여론, 밑바닥 여론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땐 결국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과 청와대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저는 오늘 집회에서 국민들이 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판단이고 국민적 판단인 것이거든요. 아직도 청와대에서는 뭐 외치 내치 얘기하고 이선 후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전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바로 오늘 밤에 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 따라서 정치권과 청와대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국민적 요구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고 더 높은 수위의 예를 들면 변화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촛불 집회가 이제 세 번째 열리고 있는데 1차, 2차, 3차까지 오히려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의 사과가 대통령 두 번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분위기, 이 집회의 규모는 오히려 좀 더 커져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사과하거나 또 고개 숙이거나 또 내려놓거나 하는 걸 하고 싶지 않은 건데 상황이 급박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데 이미 그 시기에는 의혹도 더 많이 제기가 되고 예.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그 불만 실망과 불신도 더 커져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한 그 정도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하고 생각했던 그런 내려놓는 거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가지고는 이미 그 국민들의 마음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기를 자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사과했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과를 첫 번째 했었으면은 그래도 국민의 이 분이 조금만 반 정도는 그래도 가라앉아 가지고 대통령이 좀 더 이제 시국 수습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고민할 시간이 됐을 텐데 아무 효과 없었고 두 번째 그 사과하실 때는 이미 국민들의 마음이 그 시기에는 정권을 내각에 내려놓겠다. 네. 정권을 내각에 위임할 테니까 극내각을 하든지 책임 내각을 하든지 알아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그 국정을 맡아달라. 나는 수사를 그 정직하게 받고 혐의를 깨끗하게 될 때까지는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하는 그 정도 선까지 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보다도 좀 약간 미봉책으로 본인 잘못보다는 주변에 뭐 사람들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 네. 말씀하시고 해서 또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선 후퇴진 이야기 벌써 오래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을 내려놓고 정권을 네. 내각에 국회에 넘기고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그 집회 이런 분위기면은 이걸 보고서 그 뒤에 다시 또 그럼 내 이선 퇴진하겠다고 해도 그걸로 될까? 네. 그래서 참 이게 저도 답답하고 어차피 내려놓는 거, 어차피 버리는 거, 어차피 뒤로 물러나는 건데 네. 사태 수습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본인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서 정말 하기 싫은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려가는 게 참 보기 힘들고 네. 주변에서 자꾸 버티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조금만 버티면 민심이 뒤집어집니다. 국민이 반전이 됩니다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게요. 버티는 게 아니라 버려야 민심이 반전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민심이 반전되거나 국민이 전환될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버틸 때 되는 게 아니고 시간 벌 때부터 되는 게 아니고 버릴 때 그런 기회가 오는 겁니다. 버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이선 후퇴 뭐 이런 얘기 표현들이 많은데 그게 좀 추상적이다,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버려야 분명하게 될까요? 해야죠. 그러니까 저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표께서 뭐 군 통수권도 넘겨라, 또 그 계엄 선포권도 넘겨라, 또 헌법기관의 인사권도 넘겨라 해서 이제 사실 논란이 많은데 예. 넘기든 안 넘기든 간에 그 국민이 바라는 이선 후퇴랑 국민은 이미 하야 퇴진까지가 탄핵까지 가 있지만은 최소한 그 앞 단계에서 막으려고 하면은 이선 퇴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걸 군통수권 또 계엄권 뭐 헌법기관 인사권까지 내각에 다 넘기겠다는 말을 안 하더라도 예. 거기서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면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모든 국정행위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군 문제, 계엄 문제, 그 헌법기관의 인사 문제까지 내각에서 책임 총리와 또는 극우 내각의 총리와 내각이 합의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대로 네.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결정을 분명하게 안 해주시고 국회에 오셨을 때도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안 하시고 국회에서 총리 추천해 주려고만 하니까 이거는 본인이 내려놓을 생각은 없고 자꾸 이렇게 국민을 바꿔보려고 자꾸 카드를 던지는 그 시간을 벌리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들은 이게 뭐 그 정치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국민들의 마음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객관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네. 보기 때문에 다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의 권한이 어느 정도냐, 예. 어느 정도까지 넘기냐 이게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헌법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의견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을 요만큼이라도 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외치들을 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체를 다 못하느냐. 사실상은 오늘까지의 이 시청각광장까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언행을 안 믿을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서 지금 APEC에도 못 나갔잖아요. 네. 뭐 개성공단이 뭐 사실은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최순실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 대통령이 북한에서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인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발언을 할 때 과연 국민들이 그걸 믿을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의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사고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권리나 사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국무총리라든가 그 차수의 국무위원들이 권한 대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치권에서 규정을 정확히 쳐서 네. 이 상황이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판단되면 헌법 71조 입각해서 새로운 총리에게 국회에서 추천한 새로운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기면은 이 문제는 헌법에 입각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괜히 뭐 계엄권이다, 외치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반대로 생각해서 대통령이 정말 외치나 외교 안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한다. 북한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관계에서 대통령이 나가서 얘기하고 대북 관계를 컨트롤하는 거에서 국민이 신뢰한다. 그럼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신뢰하지 못한다. 도대체. 네. 이런 굉장히 외교 안보는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상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헌법 71조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새로운 국무총리죠. 여야 합의해서 국회에서 넘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집회를 보면요, 그 유모차를 밀고 나온 가족 단위 또 뭐 초등학생부터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은 물론이고 이렇게 정말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촛불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민들의 이 준엄한 뜻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라는 생각. 아까 누군가 귀를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에 좀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거를 보면은 그동안의 통치 행위를 해오신 것이 내각의 정상적인 일상적인 그런 업무 그 보좌를 받아가지고 의사결정, 정책 결정을 하고 해오시지도 않았고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같은 그런 그 공식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해오지 않고 뒤에 비선으로부터 거의 뭐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그 업무를 주고받으면서 결정을 해왔다는 것처럼 되는데 그게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장관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평가하고 결정하고 또 수석들로부터 직접 보고하고 평가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을 소화하고 또 해낼 수 있는 분이었으면은 초기부터 최순실 씨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었다시피 장관 수석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보고도 못하고 서류만 갖다 주는데 문건만 갖다 주는데 그 문건은 뒤로 가가지고 딴 데로 빼돌려져 가지고 거기서 심사하고 결정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대통령에게 의사결정해 줬다는 건데 그게 또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실무적으로도 대통령께서 이 시기에 1년 반 남은 기간에 내각과 정상적인 국정 협의를 조율을 할 수 있는가? 수석들을 세워놓는다고 해도 수석들하고 정상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3년 반이 그거 어렵다,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정을 내려주는 거고 거기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전반적인 현상 그리고 부패 행위, 네.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이미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마음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네. 또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 돼서 이런 상황 계속하면 국정 공백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민을 생각한다면 조속하게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국정 중심을 세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국회와 그 국회를 모태로 한 정부 그리고 만약에 청와대 비서실도 그래 되면은 대통령 보좌할 일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의존적인 보좌만 하게 되니까 축소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둔다면은 그 새로운 이 내각과 총리를 보좌해야 되는 쪽으로 붙고 또 총리실도 지금은 굉장히 의전 총리고 대독 총리이기 때문에 인원도 별로 없거든요. 네. 총리실도 총리부 정도로 확 늘려가지고 빨리 이 비상 국정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해줘야지
안 그러고는 누가 나서서 그걸 하면 초헌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다급한 것 같습니다. 의전 대통령으로 지금 사퇴하거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수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퇴라든가 다른 방법보다도 대통령이 스스로 의전 대통령으로 남는다는 선언을 해서 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권력이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과도 정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도 정부라는 것이 아마 정확합니다. 거국 내각은 아닌 것이고요. 거국 내각은 네.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 발생한 내각인 것이고 이것은 네. 내년 대선 전까지의 대선을 관리하고 빈 국정을 관리하면 또 가능하다면 헌법 개정도 하고 이러한 그런 과도 내각을 구성하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야 정치권에도 이해관계도 일치할 것 같고요. 네. 국민들도 그 정도면은 만약에 의전 대통령으로 남는다 그러면은 사퇴를 주장했던 대통령도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 폭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무난한 해법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제 어떤 대응을 할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예,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는 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주최 측 추산으로 65만, 경찰 추산으로 25만 명인데 2000년대 들어서는 뭐 최대 규모로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가 이제 앞으로 전국의 향배를 가르는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청와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있을까요? 다음 주쯤에는요? 일단 야당은 이 흐름이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고 이 대세라고 이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네.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서 눈치 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다른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없고 그걸 수용하고 그걸 뭐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결정을 내려서 뭐 일찍부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하야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그 민주당은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런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새누리당 안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런 그 흐름에 동조하는 이제 비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조짐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내일 또 비상 시국 회의를 이제 열자고 하는 것도 예. 대통령께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당은 또 국민들 앞에 참여하고 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이 또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거듭나는 어떤 몸부림을 시작하는 그런 이제 계기로서 내일 회의가 소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핵심은 대통령께서 정말 그런 그 물리적인 수단에 의한 헌정 중단이 아니라 네. 그래도 국정 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조치를 네. 오늘 이 광화문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도 또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정말 대통령 위하는 길이 지금 뭔지를 제대로 이야기를 해서 죽는 길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청와대에서는 빨리 좀 정리하는 고민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 이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 정말 촛불로 광화문 광장이 가득 메워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고요.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또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일부 노래를 지금 따라하고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말이죠. 1, 네. 2차에서는 그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늘 네. 집회는 좀 참여를 했어요. 왜 입장이 바뀐 걸까요? 일단 야권은 지금 이러한 정치적 대변화의 시기에 정치적 리더십을 제대로 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 못하니까 결국 집회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확실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야권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방향도 제시하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하겠죠.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차선책으로 국민의 민심이라도 대변하는 뭐 그것이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라도 그래서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도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뭐 대권주자는 네. 다른 특색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결국 이제 내일이나 모레 박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냐가 중요한 핵심이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국회에서의 총리 부분은 여야가 합의하에 해달라는 선까지는 갔잖아요. 근데 그 권한이 이제 불명료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다음 주 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이 의전 대통령으로 물러가겠다는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예상된다면은 저는 빨리 총리를 빨리 뭐 밑에서라도 물밑 작업이라도 해서라도 빨리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사실상 새누리당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든가
어떤 뭐 할 수 있는 의지성 같은 것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당과 그리고 민주당, 그다음에 정당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람을 총리로 내세울 건가를 당리당령이라 정략이 아니라 확실하게 국민적 신뢰를 줘야 됩니다. 일단 그런 사람을 빨리 제가 보기에는 이 집회 과정과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청와대 대응을 보면서 그 작업을 빨리 해서 정말 새로운 총리가 이 나라에 대한 남은 1년을 과도 정부를 끌어나갈 수 있는, 만약 그것을 야당이 놓쳐서요 계속 티격태격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정치적 화살은 야당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여튼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속보 문발이 나왔었는데요. 주최 측 추산으로 6시 반 현재 85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아직 현재까지 상황은 아니고요. 5시 30분 현재 22만여 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최대 10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6시 반 현재 주최 측 추산입니다만 85만 명이 지금 현재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오늘 이 뭐 행진이 사실상 뭐 워낙 많은 인파가 이제 운집을 해서 뭐 행진이 뭐 이제 없이 바로 그냥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 인근까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와대 그 율곡로 앞에 네. 그 광화문 누각 앞에 길이 이제 율곡로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허용한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예. 법원도 뭐 집회가 그동안에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고 또 작금의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 행진도 사실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건 이제 법관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2차 때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아왔고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금의 시위는 본질이 그렇다. 네. 다들 그냥 보통의 평범한 정의감, 애국심을 가진 생활인들이 나와가지고 주권의식을 가지고 될 때까지 의사표현을 하는 거지. 네. 예, 뭐 물리적 행동이나 무슨 뭐 화풀이를 하러 나온 게 아니고 주권의 주권적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법관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 같고 또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한 역사적 상황이란 걸 이제 법원도 다 인식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 주권자들이 그 표현을 해서 그것이 대통령과 청와대와 또 정치권 여야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 주권의 의지가 헌법적으로 실현되는 데 법원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만약에 인위적으로 막아가지고 네. 제대로 표출이 안 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그 좀 물리적 충동이라든지 과격 행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주는 것이 더 평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아마 그렇게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야당 입장을 보면은 이제 그 동안에 뭐 이 더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선 후퇴를 네. 이제 주장을 했고 국민의당은 이제 퇴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집회 양상에 따라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이선 후퇴에서 퇴진 쪽으로 더 이제 방향을 트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이 좀 방향을 좀 못 찾는 측면이 그것은 이제 문재인 후보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민의 열기와 분노와 민심을 국회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또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냐면 과연 야당의 정치인들이 이 사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또 이걸 갖고서 또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대선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굉장히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사퇴를 뭐 대통령이 일단 뭐 그거는 키를 갖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사퇴를 하겠다. 그럼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잖아요. 사퇴 시기를 좀 늦춰서 나중에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야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새누리당도 새롭게 바뀌어야만 이제 뭐 힘을 얻겠지만은 야당이 어떻게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국민의 민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사퇴하라. 그럼 사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통령에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그건 지금 사퇴 이후에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죠. 예. 저는 만약 야당이 대통령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사퇴해야 된다, 퇴진해야 된다. 이선 후퇴가 아니고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도 초헌법적인 방법으로도 권력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걸 헌법학에서는 헌법 제정 권력이라고 하는데 예. 네. 근데 그 헌법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뽑혀가지고 권한을 위임받은 그걸 이제 헌법 개정 권력이라고 하는데 국회나 그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제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개정할 이제 권한만 있는데 이제 여야 정당이나 국회는 그 대통령에게 무조건 내려오라고 할 권리는 없고 그건 혁명인데 혁명은 국민들만 가지는 천부의 고유한 정치적 권한인데 국회가 만약에 대통령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민심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회가 그걸 대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고 헌법에 규정해 놓은 것이 그 절차가 탄핵이라는 절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뭐 안 된다면은 그럼 이제 나중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진짜 그때는 우리 손으로 그럼 끌어내리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절차를 통해서 기각됐으면은 뭐 할 수 없다 그냥 대통령이 보장해야 되겠다고 하든지 그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면 되는 일이고 이 대선 앞두고 눈치 봐가지고 특히 이제 지난 정권 때 노무현 탄핵 때 그 역으로 역풍을 맞았죠. 그쪽에서 겪어봤으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곧 가만히 있어도 이제 정권이 이제 호각농굴제 굴러 들어오는데 우리가 뭐 괜히 탄핵했다가 먹을 정권도 못 먹느냐 이런 계산하고 있으면은 그건 저는 국민들 다 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은 이 민심을 저항하는 세력도 심판하지만은 이 민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도 결코 신임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대통령 국민들은 하야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국회는 하야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탄핵 요구를 해야 돼요. 탄핵 절차를 밟아야지. 같이 나와가지고 나오는 건 괜찮아요. 국민들 소리 듣는 건 괜찮지만 같이 입으로 하야하라, 사퇴하라, 퇴진하라. 이 국회가 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정치적 해결책이 그러니까 정치적 해결책이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71조에 입각해서 대통령 의전 대통령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총리를 야당 추천에 의해서 국회 추천에 의해서 한 다음에 그 총리가 사실상의 과도 정부를 이끌어가는 수반으로 기능하는 것인데 이게 되려 그러면요. 이거는 국민들이 야당을 신뢰할 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뭐 탄핵 절차를 요구할 것입니다. 근데 야당이 진짜 신뢰할 수 있고 정치적 능력이 있다. 남은 기간을 정말 과도 내각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선택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정치적 해결책입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나온 얘기들인데 만약 근데 야권이 예를 들면은 지금 총리 후보를 갖고서 뒤에서 물밑 작업도 안 하고 니니 나니 뭐 얘기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무능하게 나오고 또 현재 집회가 열리면 거기나 그냥 뭐 나간다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그것이 전체적인 정치적 행위로만 규정돼 버리면은 사실상 국민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선호하게 되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국회의원 수를 바탕으로 뭔가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계산 때문에 제대로 어떤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국민이 직접 이런 준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오늘 이렇게 정말 주말이고 이런 시간에 서울 도심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왔다는 것을 정치권이 특히 이 야당에서 조금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촛불 집회가 던지는 야당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야당에 던지는 메시지는 책임 있게 국정 전반을 논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과도 내각을 만약에 야당에서 얘기한 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그러면서 책임 있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단언하는데 만약에 야당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화살은 아마 조만간 야당에게 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그럼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누리당은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변명할 여지 없이 친박 비박할 것 없이 다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친박의 책임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저는 뭐 비박이지만 저도 사실 저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민심을 억누르고 강권 통치를 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공천 앞두고 있어가지고 말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고 했던 게 그렇게 눈치 봤는데 공천 받았냐면 공천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지. 비겁하고 손해 보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비박도 그런 점에서 참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국민 앞에 전 새누리당 당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정권을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못 끌고 온 거에 대해서 방치한 거에 대해서 눈치 보고 내 앞가림, 내 보신만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잘 생각 안 한 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든 민심의 요구에 맞게 잘 수습하도록 대통령께 직언을 하고 건의할 건 하고 설득할 건 하고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그 이후에 국정이 수습이 돼가지고 원만하게 잘 가도록 하고 그러면서 보수정당이 이 길로 완전히 괴멸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렇다고 보수정당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수구정당, 기득권정당, 보신정당 우리 지금 새누리당 문화는 홍위병 문화 아닙니까? 내시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출세만 쫓고 눈치만 보고 줄만 서는 문화 아닙니까? 그 당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걸 완전히 벗어버리는 새로 보수 정당을 창당하는 그 절차를 새누리당이 시작을 해야 대선에서 그래도 후보를 내고 네. 국민의 심판이라도 받을 수 있지 네. 그렇게 안 하면은 선거도 못 치릅니다. 네. 네, 보신 것처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 광우병 당시를 지금 능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 집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유용화 YTN 개원 해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